자, 우리 페이지 12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분열이라는 타이틀인데요. 아까 지난주에 했던 염색체 할 때 한번 살짝 소개가 됐습니다. 우리가 세포들이 살아가는 주기를 볼 때 분열한 세포들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색체 형태로 보이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열기란 이름을 씁니다. 나잼. 그럼 나머지 시간대는 염색사 형태로 풀어져 있다 했잖아요. 염색사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광학현미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염색사 형태로 풀렸을 때는 전자현미용 정도 수준되어야 겨우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광학현미로 볼 수 있는 것은 염색체 형태로 되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분열기 때, 이때만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간기라고 하는 이 시기는 염색사 형태로 풀어져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간기를 또다시 한번 나눠봤습니다. 간기를 나누는 데 있어서 지완기라 불러주는 시기, 즉 세포가 분열한 뒤에 다시 원래의 크기로 자라는 그런 시간을 지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자라는 시간입니다. 세포가 자라려면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물질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까? 단백질이죠. 단백질 합성하는 시간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단백질을 합성한 세포 소유된 이름, 아까 질문상에 나온 것 같아요. 뭐지? 그렇죠. 리보솜이죠. 그 다음에 S기가 보이는데 이 S기는 유전물질 DNA를 복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페이드 3F를 보고 있는데요. 3F는 정규 교과과정을 보면 대략 생명과학 1에 해당합니다. 일반 학교라면 고등학교 2학년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세페이드 4F 들어가면 생명과학 2 나오거든요. 그때 되면 단백질 합성의 아주 세밀한 얘기들과 그리고 DNA 복제하는데 관여하는 아주 복잡한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 G2기, 분열을 준비하는 시간 되겠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생명과학 1 정도 수준이니까 그냥 세포가 자라는 지완기와 그리고 유전물질 DNA를 복제하는 시간 S기, 그리고 분열 준비하는 중심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되는 게 G2기,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열기라고 했는데요. 이 분열기를 전기, 중기, 후기, 그리고 말기로 나눠보겠습니다. 각각 염색체의 행동 패턴에 따라서 전, 중, 후, 말로 나눈다 했는데요. 전기 때는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사가 응축되어서 염색체로 보이는 시간입니다. 중기 때 가장 염색체를 잘 관찰하기 좋은데요. 왜냐하면 적도면에 염색체가 배열되고 방추사가 동원체에 붙는 이런 그림이 나오겠습니다. 후기 때는 염색 분체가 각 극으로 끌려간대요. 방추사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우리 요 두 관계는 지난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요 두 관계가 뭡니까? 그치, 상동염색체예요. 그래서 하나 아버지한테 하나 어머니한테 받았던 상동염색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요 둘의 관계는 뭡니까? 그렇죠. 이건 염색 분체의 관계가 되겠는데요. 후기 때 무엇이 뜯어졌습니까? 하면 염색 분체가 분비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기 때 두 개의 딸핵이 만들어지고 염색체가 다시 염색사 형태로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후에 동물이면 세포질 만입이, 식물이면 중간에 세포 판 형성을 통해서 두 개의 딸세포로 나뉘어진다 했습니다. 이렇게 분열되는 걸 우리는 체세포 분열이라는 이름을 써요. 체세포 분열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포 분열한 목적. 사람이 이런 큰 하나의 세포가 아니라 60에서 100조 개나 되는 이 많은 세포로 구성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했잖아. 지난주에 안 했어. 살려고. 잘 살리고죠. 잘 살려고. 세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물질들이 있겠고 필요 없는 노폐물들이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세포 표면, 다시 말하면 세포막을 통해서 들락날락 해야 되겠는데요. 큰 세포 하나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인 비율이 너무 작아요. 다시 말하면 물질 교환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작은 세포 여러 개를 통해서 물질 교환 효율을 높였다. 즉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율이 커졌다고 볼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세포의 크기가 2A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요거는 단위 부피당 표면적을 보면 부피는 2A의 3승에 대해서 부피, 표면적은 이게 A제곱이 2A제곱이니까 4A제곱이 6개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단위 셀이 크기가 하나가 A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얘는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을 냈습니다. A 3승분의 표면적 A제곱이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뭐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요게 8개 있으면 되는 거잖아. 되겠습니까? 단위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은 이게 더 크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세포 여러 개가 되어 있는 게 물질 비화 효율이 더 높아서 체세포 분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체세포 분열은 그렇게 해서 생장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고 상처난 곳을 메꾸는 재생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다세포 생물이라면 세포 분열 그 자체가 무성생식의 경우를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을 늘리려고 세포 분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해됐어? 그리고 염색체의 행동 패턴에 따라서 전중 후 말로 그렇게 구분했고 남은 시간 간기를 보게 됐습니다. 면목성은 중기 때 시간이 가장 짧다라고 봐주셨는데 우리 교재는 후기 때의 시간이 가장 짧다라고 또 그렇게 적혀 있기도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세포가 이렇게 세포 분열합니까 하면 그렇지 않고 분열한 뒤에 G제로기라 해서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세포로 가는 그런 놈들도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세포들은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났다면 그 상처를 메꾸는 정도 수준에서 세포 분열하고 끝되는데 암세포는 세포 분열 브레이크가 고장나가지고 계속 분열하는 그런 세포들도 있습니다. 페이지 128페이지에 세포 분열의 주기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네요. 예, 페이지 130, 31쪽도 체세포 분열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단 천천히 다시 한번 더 읽어봐 주십시오. 조금 있다가 생세포 분열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X축은 시간축이고요. Y축은 유전물질 또는 DNA의 상대량을 가지고 소개하겠습니다. DNA 상대량이 2에서 4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여기서 DNA 상대량이 2도 아니고 4도 아니래. 무슨 뜻일까? DNA가 복제되고 있는 와중이잖아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세요? DNA가 복제되고 있는 와중으로 요 놈은 S기가 됩니다. 그 다음 그 앞에는 지환기, 그 뒤가 G2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요 지환기 S기 G2기 감기잖아요. 감기 때는 염색체로 보입니까? 감기 때는 염색체 형태로 있습니까? 염색사의 형태로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포에 염색체로 그림을 그릴 수는 없는데요. 근데 억지로 염색체 형태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 두 관계는 어떤 관계 있습니까? 이 두 관계도 역시 상동 염색체입니다. 상동 염색체입니다. 그리고 역시 G2기 때 이렇게 유전물질이 복제되어 있는 염색 분체가 있는 이런 관계의 그림으로 소개하겠다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분열기 때 염색체의 행동 패턴에 따라서 전, 중, 후 말로 나옵니다. 분열기 때는 전기가 가장 길고 아마 여러분들이 중3 내실에서 중기 때가 가장 짧게 이렇게 이제 표현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후기가 좀 더 짧다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체세포 분열의 얘기를 소개해봤습니다. 128쪽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30쪽까지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분열을 이루고 나면 이게 체세포 분열하고 남으면 원래 이 모양대로 염색체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면 2n 이꼴 46을 쓰겠고요. 마찬가지 이놈도 2n 이꼴 46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염색 분체가 분리돼봐야 핵상은 변하지 않아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우리 몸의 아주 특수한 곳에서 정소민 난소에서는 또 다른 세포 분열을 하게 됩니다. 하나 더 넘기겠습니다. 페이지 148쪽을 봐주십시오. 좀 전에 우리가 계속 이 두 염색체가 어떤 관계 있습니까? 하면서 상동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상동이 있다는 것은 핵상은 2n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상동 염색체가 안 보이는 세포 분열도 있어요. 생세포 분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쪽은 체세포 분열이고 이쪽은 생세포 분열을 하겠습니다. 생세포 분열은 DNA 유전 물질 상대량의 그림을 그릴 때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려요. DNA이 2에서 4로 갔다가 2로 떨어졌다가 1까지 떨어지네요. 앞에 건 다 똑같습니다. 2도 아니고 4도 아니래 S기. 앞에가 G1B, 그기가 G2가 됩니다. 흔히 감수체 1분열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감수체 1분열은 역시 염색체 행동 패턴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 그리고 말기로 나오는데요. 감수체 1분열 전기 때입니다. 이것과 유사합니다.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사가 응축되어서 염색체를 이루는데 이때와는 조금 다른 그림이 나와요. 어떤 그림입니까 하면 상동 염색체 두 개가 달라붙었습니다. 접합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부릅니까 하면 이가 염색체라는 이름을 써요. 상동 염색체가 달라붙습니다. 과거 앞에 단원에서 X하고 Y, 성 염색체, XY 염색체는 서로 모양과 크기 그리고 그 안에 들은 유전자의 구성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X하고 Y는 상동을 칩니다. 왜 그럴까 합니까? 감수체 1분열의 전기 때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다고요. 이것은 X하고 Y가 그렇게 붙습니다. 이가 염색체를 형성합니다. 중기 때는 역시 가장 짧으면서 이가 염색체가 적도면에 배열됩니다. 후기 때 매우 중요한데요. 후기 때 상동 염색체가 서로 다른 극으로 끌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수 다시 체세포 분열을 후기 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했는데요. 여기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됩니다. 상동 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있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관계. 이거 뭐라 배웠습니까? 상동 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관계. 뭐라 배웠습니까? 대립임자요. 여기가 아버지가 스몰 a를 주고 어머니가 라지 a를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서로 다르게 주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르게 오는 이렇게 되면 잡점 이형접합이라고 합니다. 물론 같게 주는 경우도 없잖아 있겠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데요. 맨델은 요게 유전인자가 생식세포 분리 때 생세포 분열할 때 유전인자가 분리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상동이 분리되면서 우리가 봤던 대립 유전자의 분리를 보게 되는 거죠.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른 생세포로 나눠져 가는 과정이 됩니다.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말기 때 역시 핵막이 만들어지고 염색체가 염색사의 형태로 또다시 이제 풀어지겠네요. 그래서 이 세포가 감수체 1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진 딸세포는요. 더 이상 상동이 없어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얘는 핵상 2n = 46이었습니다. 여기도 2n = 46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n = 23으로 n = 23으로 핵상이 바뀌네요. 핵상이 2n에서 핵상이 n으로 바뀌어요. 달과 하는 한자가 있을 것 같아요. 뭐지? 그치? 달을 이자 쓰죠. 이게 달을 이자예요. 감수체 1분열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됩니다. 대립 유전자가 분리됩니다.
핵상이 2n에서 n으로 다릅니다. 이형 분열이란 이름을 씁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감수체 1분열이었습니다. 이 감수체 1분열 이후에 추가적인 간기 없이 바로 감수체 2분열이 진행되네요. 감수체 2분열도 역시 마찬가지 염색체 행동 패턴에 따라서 전, 중, 후 말로 나눠집니다. 전중말로 나눠지는데 훨씬 간단해요. 전기 때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보이고 중기 때 적도면에 염색체가 배열되는데요. 후기 때 염색 분체가 양극으로 끌려가요. 말기 때 또 딴 핵들이 만들어져요 하겠습니다. 채소 분열과 뭐 비슷해 보입니다만 상동이 없다면 훨씬 간단히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수체 2분열을 한 뒤의 딸세포에는 이런 형태로 염색체를 나타낼 수 있겠고요. 얘는 핵상이 앞에서 n이었고 뒤도 n이에요. 염색 분체가 분리될 때는 핵상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후기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요. 알겠습니까?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얘는 핵상이 안 바뀌어요. 같다 하나 한자가 있을 것 같아. 뭐지? 그렇지? 그래서 이걸 하필 동자서 동행분열을 써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감수체 2분열 과정에서는 뭐 결국엔 요 세포와 이놈의 세포는 유전자 구성이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교차 이런 게 있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교차가 없다는 전제 조건에서 감수체 2분열에서는 유전자의 다양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즉 생식세포의 다양성은 감수체 1분열에 훨씬 더 포커스 맞추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n을 연관군이라는데요. 2의 n승까지, 사람에 의하면 2의 23승까지의 생식세포의 다양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상동엽색체가 랜덤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생세포가 2의 23승까지로 다양한 생세포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정난자가 합쳐져서 다음 세대를 만들다 보니까 다음 세대의 유전자 구성이 훨씬 더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유전적 다양성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이런 유성생식의 모습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체세포 분열과 그리고 생세포 분열 서로 연결해야 되겠고요. 이 후반부에 가면 나중에 얘네들의 세포의 이름들이라든지 또 수정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더 배우게 되겠습니다. 페이지 148쪽에 생세포 분열, 감수체 1분열과 감수체 2분열, 그리고 뒷페이지네요. 생세포 분열의 내가 염색체 46개 중에서 23개를 정자에 만들고 안에도 23개 만들어서 다음 세대를 만드니까 염색체의 개수가 다음 세대를 거듭한다 하더라도 염색체의 개수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었겠다 하는 거였죠. 이해됐습니까? 체세포 분열은 우리 온몸에서 다 일어나지만 생세포 분열은 정소 및 난소라는 생식기관에서만 일어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까? 이 그림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동이 분리되는지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지 그래요? 페이지 151쪽까지 다시 한 번 더 봐주십시오. 페이지 152페이지 개념 다지기 한번 봐볼까 하시면 1번 한번 볼게요. 같이 볼게요. 1번 감수체 1분열입니다.
152쪽입니다. 개념 다지기 문제 찾았습니까? 감수체 1분열에 대한 설명이에요.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습니다.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렇죠? 색상이 2n에서 n으로 반으로 줄어들어요. 감수체 1분열이에요. 후기에는 이가 염색체, 상동염색체 접합에 있는 이가 염색체가 서로 분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수 1분열 전개 상동 염색체가 서로 달라붙는데요. 이가 염색체를 형성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감수 1분열만 해갖고 4개의 따르기 만들어집니까? 2개죠. 2분열까지 해야 4개의 이랬어요? 감수체 1분열 전기와 말기 때의 핵상입니다. 감수체 1분열 전기 때는 아직까지는 상동이 있어요. 근데 말기가 되면 더 이상 상동은 없어요. 누가 답이야? 3번 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핵막과 인이 나타난 4개의 따르기 만들어집니다. 벌써 따르기 4개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미 감수체 2분열이 끝났네 할 수 있겠죠? 되겠어요? 감수체 2분열이 완료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번 하면 되겠죠? 되셨나요? 다시요. 네 번째 생세포 분열에 대하여 옳은 것을 골라보소 해봤습니다. 감수 1분열 상동염색체가 분리된다. 감수체 1분열은 우리가 상동이 분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매우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상동이 분리되는 거예요. 감수 1분열과 2분열 사이에서 DNA 분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니요. 별도의 관계가 없어요. 감수체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 그리고 염색체 수 자체가 바뀌어요? 바뀌진 않군요. 되겠습니까? 다섯 번째,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는데요. 상동 염색체 일부가 꼬이면서 대리분양의 교환이 일어난 경우가 없잖아 있는데요. 이런 것을 교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는 교차의 내용이 없어요. 맞았어요. 교차에 대한 질문은 없어요. 예전에는 생명과학 2에서 교차를 다뤘거든요. 근데 다 사라졌어요. 교차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 재밌는 교차 문제가요. 아쉽죠? 교차 문제를 보고 나는 교차된 문제, 교차에 관련된 문제를 보고 싶습니다 하면 얘기하십시오. 옛날 문제들 많습니다. 6번 생세포 분열의 특징이에요.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2n 이꼴 4 2n 이꼴 4면 n 이꼴 2가 되잖아요. 요 n을 연관군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그래서 생세포는 몇 종류나 만들어집니까 하면 2의 n승까지가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는 2의 2승까지가 되겠나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n 이꼴 23을 쓸 수 있겠고 사람이라면 2의 23승까지가 나오는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가 염색체가 형성될 때 교차가 일어나면 새로운 유전자 조합을 가진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지요. 되겠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원래라면 여기 라지 A와 라지 B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고 스몰 A와 스몰 B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생세포 분열을 한다면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 타입은 라지 A, 라지 B와 스몰 A, 스몰 B 요 두 가지밖에 못 만들어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게 이쪽에 염색 분체 만들어 했죠. 염색 분체 만들면 이것도 라지 A고 이쪽은 라지 B예요. 이쪽은 스몰 A고 이쪽은 스몰 B예요. 이게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상동 염색체 접합이 일어나게 되면 요 둘의 위치가 이제 바뀌면서 라지 A에 라지 B 이쪽은 라지 A인데 스몰 B 오는 이런 경우도 생겨요. 마찬가지 이쪽은 스몰 A고 이쪽은 스몰 B인데 이쪽은 라지 B가 와서 그렇게 되면 이게 다수 만들어집니다만 일부 라지 A에 스몰 B 일부 스몰 A에 라지 B 나오는 것들이 없지 않아 만들어져요. 그래서 N 대 1대 N 여기서 N이 만약에 9를 준다면 20개 중에 2개는 교차가 일어났다 해서 교차율 10% 이렇게 얘기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문제들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빠졌어요. 그래서 원래라면은 라지 A에 라지 B만, 라지 A, 스몰 A에 스몰 B만 나왔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조합들도 나올 수가 있거든 하는 게 교차입니다.
다시요. 이것. 사람의 생세포 분열 중 교차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수정으로 생길 수 있는 수정의 종류는 2의 23승까지입니까 했어요. 정답이 난장 각각 2의 23승이에요. 그 2의 23승끼리 수정했는데 23승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죠. 2의 23승까지는 생식세포 2의 n승 했죠. 어디 갔냐? 이거는 생식세포의 다양성이고 그 생세포를 조합해서 당해서 당연히 홀딩이 더 커야 됩니다. 7번 문제 다시 볼게요. 체세포 분열과 생세포 분열에 대한 설명이거든. 옳은 것을 OX 하자 했습니다. 생세포 분열 결과로 생물은 생겨난다. 생세포 분열로? 아니죠. 이건 말 그대로 생세포를 만든 거예요. 생세포 분열 결과로 핵상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예, 그래야 다음 세대 예, 염색체의 개수가 서로 같은 그런 같은 종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내가 조금 더 마늘보다 좀 더 잘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염색체 한 개라도 더 만든 한 개가 더 넣은 정자를 통해서 A를 만든다면 이 아이는 슈퍼맨이 될까요? 아니요. 염색체 돌연변이라서요. 염색체 한 개 더 많아.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21번 염색체 한 개 더 많아 하면 다운 증후군 됩니다. 다운 증후군은 상대적으로 지능도 떨어지고요. 심장이라든지 이런 장기 발달이 좀 부족한 경우들도 꽤 많아요. 한 개라도 염색체 더 줬다가는 오히려 애의 삶이 골라줄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심지어 성염색체 한 개 더 많거나 적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후반부에 이 단원의 맨 후반부에 보면 염색체 수나 구조에 대한 돌연변이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겠습니다. 왜요? 그러고 싶어요? 아니 신기해서요. XXY가 될 수 있는 거. 예, 그런 걸 클라이페트 증후군이라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긴 하는데 여성성이 굉장히 발달되는 그런 타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7에 3번 하면 되는 거죠? 7에 3번.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이가염색체. 체세포 분열에서 이가염색체 볼 수 있어요? 이가염색체 언제 보는 거죠? 이가염색체는 감수체 1분열 전기 때 나타나서 중기까지 있겠죠? 후기 때는 이미 뜯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래서 그리고 감수체 2분열에도 당연히 이가염색체를 볼 수는 없죠. 되셨나요? 체세포 분열과 생세포 분열은 모두 DNA 복제는 한 번의 DNA 복제 다시 말하면 S기는 한 번씩 있습니다. 다음 보기를 읽어보자 했습니다.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는 했습니다. 동물이 간하고 식물 형성증은 체세포 분열하는 쪽이죠. 반면 난소와 꽃밥 이런 것은 생세포 분열하는 쪽이에요. 되겠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정수에서 체세포 분열 아예 안 할까요? 정수에서 체세포 분열 아예 안 할까요? 아니죠. 정수에서도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종원세포의 개수를 늘려요. 나중에 종원세포라는 이름을 씁니다.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종원세포의 수를 늘리고 그 종원세포가 이제 생세포 분열을 하는 거고요. 또한 정수에서도 성호르몬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정수라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 난수에서는 에스트로겐 같은 여성 호르몬을 만듭니다. 알겠습니까? 그 호르몬 만드는 놈은 체세포 분열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동물의 난소라든지 인쪽은 체세포 분열하는 조직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연습 문제를 한번 볼게요. 페이지 154페이지 유형 입구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끊어줄까요? 자, 안 됩니까?